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LNF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최근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크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도 뭐 부품 장비 소재, 뭐 부품 장비 쪽까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나름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면서 1월 초에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1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우상향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많이 올라간 섹터들이 역시나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이 15만 552원이었죠.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날 찍었었던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하락을 50% 한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만원까지 뭐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이제 고점이 15만 6,600원, 작년 6월 27일의 고점에서 좀 하락세가 더 컸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달에 고점을 찍은 27만 9천원을 찍고 나서 17만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17만원에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시장 반등하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상승을 했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부근까지 임박을 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점을 아예 갱신해 버리는지, 그러니까 고점 놀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시장은 이제 코스닥이 760에서 70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2500선까지 이제 양호하게 상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800선까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그럼 800선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이 첫 번째로 업종별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이런 대형주 쪽 단,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잠깐 좀 찍어드렸지만 고점 놀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점 놀이를 하진 않을 겁니다. 확실한 종목들로만 이제 편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케미칼 이쪽은 이제 고점에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고점 놀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점까지 뭐 한 10% 20%만 남겨 놓는다라고 해도 고점 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LNF 같은 경우에도 뭐 26만원이 고점이었지만, 길게 보면 27만 9천원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점까지 조금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뭐 고점까지 25만원까지 진입을 하면 뭐 27만원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뭐 12만원 선까지 임박을 하면 단기적으로 14만원 선까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좀 탄력이 적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그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는 이 고점까지 가기에는 좀 쉽진 않지만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어떻게 보면 LNF 같은 그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있고 아예 바닥권까지 떨어져 버리는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진 머티리얼스는 148,000원에서 지금 49,00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동아기업도 119,000원에서 53,000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이 자체도 완전히 우상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같이 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종목들이 흐름이다.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전환됐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첫 번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전환 정도는 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구분으로 이제 종목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점놀이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추세 전환 정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바닥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추려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달라들어서 사서 이제 주가를 부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일 좋은 흐름이고 제일 뭐 나이스한 그런 흐름인데, 고점 놀이를 할 수 있는 근방에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와 이제 포스코케미칼을 보시면 좀 상당히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급 자체를 보시면 이미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지난번 고점을 찍었었던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최근에 그 매도한 그 부분에서 조금 일부 정도 매수를 조금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뭐 개인이 같이 동참을 해서 상승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으로만 보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지속성, 연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했었던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 10월에 6만원대 주가를 부양을 했었던 것도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2021년 연말까지 계속 주가를 매수를 하면서 부양을 했다가, 이제 21년 겨울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22년 들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가, 다시 22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고점까지 만들어 놨고, 지금 이제 다시 팔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일부 좀 매수를 해서 상승을 시켜 놓은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매수를 해야 이거를 이제 부양을 해서 완전하게 추세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원체 틀려졌기 때문에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10만원이었을 때, 5만원이었을 때 10만원에 갔었던 그 금액과 지금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갔었던 금액은 엄연하게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가기 위해서는 더 매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뭐 한 일주일 내에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10월 달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 기관은 10월부터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8월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정점 부근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갔죠. 예.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상당히 많이 실현을 해 놓은 상황이다. 예.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을 찍었었던 11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거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하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길게 보면 거의 매수를 한 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면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게 기관과 외국인이 더 얼마만큼 사주는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또 꼭지에 잡는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또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들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차화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그랬었고, 그래서 OCI가 뭐 60만원 갔을 때 100만원 간다고 막 엄청나게 뭐 얘기를 많이 났었거든요, 이때. 근데 도로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내면서 이게 이제 추세가 완전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확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쉽게 추가적으로 더 올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고점 놀이하고 있는 종목들은 고점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차라리 고점 놀이 하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된 흐름인 거잖아요. 추세 전환된 흐름이라, 전환된 흐름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된 시점으로 상승을 하면 한 22, 3만원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2만 5천원, 23만원 보시고요. 22만 5천원에서 23만 5천원. 2차적인 목표가는 25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일단 고점 갱신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한 15만원에서 16만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0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부품 쪽이라는 장비 쪽 같은 경우에도 뭐 DENT 뭐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똑같아요. 소재 쪽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고점을 아예 갱신해버리는 종목들을, 이런 뭐 DENT 같은 종목이 있을 거고, 이제 추세 전환, 단기적인 하락, 바닥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뭐 대보마그네틱과 뭐 상신 EDP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좀 조정도 받았고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추세 전환된 흐름, 뭐 신흥 SEC나 뭐 이런 쪽도 추세 전환된 흐름.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상하프로테크 뭐 이런 쪽은 이제 2차전지 쪽보다는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PN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원체 긴 박스권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4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 전환 및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부품 쪽이 그렇게 썩 강한 종목을 띄고 있는 종목은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이 소재가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품 장비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좋지 않을 뿐더러 2차전 지수회로 29,300원, 재작년 1월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죠. 이노메트리도 계속 하락이에요. 필옵틱스도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 장비보다는 소재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흥 SEC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은 거와 또 안 해놓은 건 틀린 흐름이기 때문에 잘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어느 쪽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